자, 이번에는 이제 부정적 정서의 억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부정적 정서를 억압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보호 목적. 6번에 보면은 억압된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압한다 그랬죠. 보호의 목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억압된 정서를 표출한다. 해소를 목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호를 목적으로 억압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억압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억압을 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한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목적이에요. 단기적 목적. 그리고 억압을 표출하는 것은 또 해소 목적. 이 해소 목적은 장기적 목적입니다. 장기적 목적. 그러니까 보호 목적과 장기적 목적을 구분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기가 난로에 손을 댔어요. 손에 화상을 입었어. 만약에 이걸 기억을 못한다면 억압을 부정적 이 이제 고통을 억압하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난로에 손을 대겠죠. 그럼 손이 불타서 없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난로에 손을 대면 뜨겁다, 화상을 입는다라는 난로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저장을 했어요. 즉 억압을 했어.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이제 네네. 보호 목적이니까. 네네. 그래서 다 난로를 조심할 거니까, 그죠? 근데 4살 때 그때 난로에 손을 대서 화상을 입었는데 나이가 40대, 50대가 되었는데 있잖아요. 네. 난로만 보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난로만 보면 그 도망을 치고 싶고 막 난로가 있는 그 가게는 들어가고 싶지 않고 막 두려워해. 이거는 어떤 목적이죠? 이건 보호라기보다는 해소, 어떤 회피 해소?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지. 계속 그 난로에 대한 공포를 갖고 살면 안 된다. 지금은 치료를 받아라. 해소를 하라 뭐 이거지. 많은 분들이 이제 발표 공포를 갖고 오잖아요. 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보자고요.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책을 읽다가 긴장되고 떨었어요. 그래서 많이 긴장 떨림에 대해서 막 불안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그 창피함과 그 불안한 마음을 무의식에 저장을 했어. 이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낭독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하거나, 즉 읽기 연습을 많이 해서 가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또 읽는 그 자체를 또 내가 좀 회피를 하거나, 어쨌든 좀 조심을 하지 않겠어요? 네. 연습을 하거나 조심을 할 거예요. 네. 이거는 보호 목적이겠죠. 그래야 좀 창피를 당하지 않고, 그래야 내가 좀 뭔가 좀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잘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근데 그 초 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나이가 40대, 50대가 되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낭독을 하는 게 두렵고 발표하는 게 두렵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죠? 이거는 해소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즉 치료를 해서 해소할 때가 되었다는 거지. 네. 요즘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정서를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목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기도 하지만, 네. 이제 장기적으로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 또 표출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억압하고 있는 이 부정적 정서가 엊그제 일어난 단기적인 그런 일이었느냐, 아니면 10년, 20년이 지난 아주 장기적인, 즉 오래된 그 기억이냐를 따져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지금 해소하라고 부정적 정서를 표출했는데, 근데 내가 해소를 안 해요. 치료도 안 받고 그대로 안고 살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억압이 엉어리가 되겠죠. 엉어리. 엉어리는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한이 되겠지. 네. 한은 오래되면 뭐가 되죠? 화병이 되죠. 화병. 그렇죠. 해소되지 모든 부정적 정서는 나중에는 화병이 된다는 거죠. 화병. 화병은 해소되지 않는 부정적 정서의 총합, 이게 화병이라는 거예요. 네. 마치 댐둑에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물이 계속 고이는 거죠. 네. 그럼 댐둑이 어느 순간에 터져버리겠죠. 자, 우리의 부정적 정서도 이제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여버려. 어느 순간에 이제 터져버리겠죠. 누구한테 터질까요? 강한 사람한테 터질까요? 가까운 사람한테 터질까요? 약한 사람한테 터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경우에 뭐 자기 가까운 친구, 아니죠, 가족들한테, 뭐 아들이나 딸한테 또는 배우자한테 뭐 분노를 표출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뭐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자, 해소되지 않는 부정적 정서는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에 표출된다는 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웅덩이에 물이 계속 고여서 썩어버린 것처럼 이제 이 합병도 썩어버린 부정적 정서의 총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흐르게 만들어서 깨끗한 물로 만드는 것처럼 자, 우리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이 부정적 정서도 계속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만남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해요. 첫 만남 훈련. 그러니까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내 마음을 자, 있는 그대로 막 표현하는 거죠. 실컷 이야기하는 거죠. 실컷 이야기하는 훈련. 실컷 이야기해라 참 중요합니다. 실컷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그게 울고 네네. 웃고 그게 울고 웃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큰 도움이 돼요. 네, 네. 우리 이제 발성 웃음 훈련 많이 시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체면 치료나 NLP 치료를 통해서 자, 그 화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해서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기억의 저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 합병의 원인이 태어난 이후에 어떤 원인으로 시작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뭐 엄마 뱃속 안에 있을 때 또는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이나 혈통에 이런 걸 찾아서 근본 원인을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면 아이 치유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면 아이 치유. 우리 안에는 사랑받지 못한 아픔과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린 시절에 자, 내면 아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네. 내면 아이라는 건 사랑받지 못한 거의 상처받은 어린 나 자신, 과거의 어린 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살 때나 뭐 6살 때나 9살 때, 11살 때 뭐 어쨌든 숱한 그 상처받은 내가 내 안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체면 치료할 때 내면 아이 치유를 많이 하는데 요게 부정적 정서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5살짜리 나와 대화하게 만들고 11살짜리 나와 대화하게 만들고 그때 사랑받지 못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자, 사랑받는 나로서 다시 내 무의식에 재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체면 심리학, 그 심리학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체면 상태에서 역할 연기를 시키는 겁니다. 역할 연기. 내면 아이인 그 상처받은 5살짜리가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 상처를 준 그때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다고 용서를 빌게 만들고 폭력적인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용서하게 만들고 사과를 하게 만들고 또 현재의 내가 그 5살 때 나한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종교가 있다면 뭐 예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성모 마리아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어린 그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 역할 연기를 통해서 이제 그 상처받은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니라 사랑받고 있었다라는 걸 인식시켜 준 거죠. 인식. 네, 네.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으로 다시 나를 그때 어린 나를 끌어안아 주면서 포옹하면서 네, 네. 현재 나와 통합을 시켜주는 이제 이런 게 내면 치유의 핵심이에요. 다음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 다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떻게 치료를 하나. 그런 이제 내면 아이 치유 뭐 이런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어쨌든 부정적 정서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자, 억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화병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화병의 끝은 우리 이제 정신적인 질병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신체적인 질병하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암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뭐 과식 폭식으로 인한 어떤 대사증후군 심지어 뇌출혈 뇌졸중 뭐 파킨슨병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부정적 정서와 연결돼 있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는 어디서 나오죠? 바로 해소되지 않는 부정적 정서에서 나온 거예요. 부정적 정서.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체적 질병의 원인도 되고 다이어트 이렇게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